여러분, 미국 경제를 볼 때 우리가 늘 신경 쓰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의 의미가 최근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경제를 해석하는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번 달에 일자리가 7만 5천 개 늘었습니다. 자,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아마 대부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됐죠. 이 알쏭달쏭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경제 전문가들이 일종의 비밀 코드처럼 사용하는 기준점을 알아야 해요. 바로 손익분기 성장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경제가 말하자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려면, 즉 실업률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매달 최소한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일자리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본전을 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본전 숫자가 오랫동안 뭐였냐면요. 바로 월 15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 15만 5천 개보다 적게 나오면 이거 경제에 빨간불 켜지는 거 아니야? 하고 다들 긴장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이 15만 5천이라는 숫자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변화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보이시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5년 초만 해도 15만 5천 개였던 기준이 불과 몇 달 뒤인 중반에는 3만에서 8만 개 사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아니 그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를 읽는 설명서가 아예 새로 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경제의 어떤 상수 같았던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지금 미국 노동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민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인구 고령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거죠.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나가는 사람은 많아지니 당연히 필요한 일자리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연초에 CBO가 월 순위민자 수를 16만 8천 명으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 고용이 15만 5천 개였죠. 그런데 중반에 AEI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이민자 예측치를 확 낮추니까 손익분기 고용 추정치도 그대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드 콜코가 지적한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 예전만큼 많은 새 일자리가 필요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 뉴스, 특히 고용 보고서를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껴야 한다는 거죠.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걸 잘못 해석하게 되니까요.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자리 7만 5천 개 증가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이제 답이 명확해졌죠. 새로운 기준, 즉 3만에서 8만 5천 개 사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7만 5천 개는 이제 아주 건강하고 오히려 노동시장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매달 고용 보고서를 보실 때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일단 발표된 숫자를 확인하고요. 둘째, 그걸 예전의 15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인 3만에서 8만 5천 사이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만약 발표된 숫자가 이 범위보다 높다? 그럼 노동시장이 여전히 좋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고용시장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크게 보면 인구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라 전체의 GDP 성장률도 당연히 예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총량으로 보는 GDP보다는 한 사람당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1인당 GDP나 1인당 소비 같은 지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경제가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 새로운 규칙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오랜 골칫거리인데요. 미국 고용통계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하나는 기업에 물어보는 사업체 조사고, 다른 하나는 각 가정에 물어보는 가계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체 조사는 일자리가 월 13만 개씩 늘었다고 하는데, 가계 조사는 고작 2만 6천 개 늘었다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어디서 오냐면요. 결국 이민 때문입니다. 미래 이민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25년 인구 추정치 자체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정확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새로운 기준점조차도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불확실하다면 과연 우리는 경제의 진짜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경제를 본다는 건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위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